안녕하세요. 자바건강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이 질환, 과연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정형외과 윤재웅 원장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놀라운 치료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셨는지 세어 보셨나요?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무엇보다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을 쓰고 물건을 짚고 요리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손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8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가사일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거지, 청소, 요리 등 하루 종일 손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으시죠. 또 다른 원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호르몬은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완경기를 거치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의 특별한 증상들. 손가락 관절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바로 아침 뻣뻣함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너무 뻣뻣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조금 움직이고 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손가락 관절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밤사이 관절이 굳어 있다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죠. 또한 손가락 관절염은 한 개의 마디만 침범하지 않고 여러 개의 마디를 동시에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움직이는 마디들, 즉 손가락 끝 마디와 중간 마디가 주로 아픕니다. 다른 질환과 구별하는 방법. 손 질환은 정말 다양합니다. 단순히 관절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방아쇠수지 같은 다른 질환인 경우도 많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 손바닥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방아쇠수지는 손가락이 덜컥거리면서 구부러지지 않는 증상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손가락 관절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많이 써서 생기는 관절염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실수로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손가락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합니다. 정말로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재웅 원장님은 수많은 손가락 관절염 환자를 치료해 오시면서 수술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아도 다 좋아집니다. 이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1단계 약물 치료. 급성기에는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기본 약물 3가지를 사용합니다. 진통소염제는 통증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이완제는 굳어진 근육을 풀어줍니다. 소화제는 진통제로 인한 속쓰림을 예방합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는 유지 치료를 합니다. 연골보호제는 관절염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는 관절 주변의 혈류를 좋게 합니다. 2단계 온수요법.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뜨끈한 물에 손을 담그는 것,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뜨끈한 물에 손을 담급니다. 특별한 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세수대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손을 담그면 됩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뜨끈한 물에 손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로 인해 관절 주변이 부드러워지고 뻣뻣한 조직들이 풀어지며 염증이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단계는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잡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 이것만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손을 쭉 펼치고 시작합니다. 손가락을 마디별로 구부려서 5초간 유지합니다. 첫 번째 마디만 구부려서 5초, 두 번째 마디까지 구부려서 5초,
다시 펴줍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을 뒤로 젖혀서 5초간 당겨줍니다. 각 동작을 10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굳어있던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뻣뻣함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추가 치료 옵션도 있는데요. 만약 위의 기본 치료로도 증상이 심하다면 충격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격파 치료는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급성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방이 최선입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한번 시작되면 도미노처럼 계속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악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 예방법으로는 평소에 손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 싶으면 온수에 손 담그기를 실천하세요. 아침에 뻣뻣한 느낌이 있다면 10분간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 부드러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또한 손가락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현재의 아픈 증상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절염과 달리 손가락 관절염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염처럼 인공관절 수술이나 비싼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뜨끈한 물에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손 담그기. 손가락 마디별 스트레칭 10번씩 3세트. 필요시 적절한 약물 치료. 증상이 심할 때는 충격파 치료 고려. 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망가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망가지고 나서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손가락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